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에이스 리서치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국민 전체 조사를 보면 정청래 38.3%, 반올림에서 40%, 김민석 28.7%, 송영길 7.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합쳐도 오차 범위 밖 정청래 후보가 이기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6.7%, 김민석 36.9%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초박빙의 결과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청래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내일 호남 투표가 진행되고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서울 경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는 청심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심이 되고 등장한다면 당연히 서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보면요, 답글 순으로 보면요, 변절자 뉴똘만이 요녁 촉팩 패거리들의 3자 비밀연합을 깨부수는 게 이번 정당대회의 본질이다. 좋아요를 보세요. 622에 싫어요가 126, 압도적이죠. 정청래를 지지하는 것보다 김민석의 얍삽함이 싫다. 말장난과 상대를 향한 말도 안 되는 비방, 더구나 노무현의 등에 칼을 꽂은 전력까지 모사꾸는데도 대표감은 아니다. 좋아요를 보세요. 405대 121. 이러한 반응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바로 윤석열 관련 의혹 기사가 뜨면 좋아요가 상당히 많이 찍히고 싫어요가 조금 찍힙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김민석이 윤석열이다. 이 다음 기사의 판도에서는 기사만 똑바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아직도 사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조치합니다. 이번 주에 박선원 등등 모조리 다 관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화도 했거든요. 대화도 했거든요. 텔레로. 근데 반성의 기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건 맞아요. 경선에서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 건 자유인 거고 그거를 마치 어떤 공작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거든요.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기회를 줬어요. 박선원, 김용 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와 형사 다 고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의원들, 유튜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들어갈 겁니다. 친석계들의 억지에 결국 폭발한 박시영 대표의 분노, 이 계기로 응징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원 밉상이 된 서미야, 시민들의 자발적 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시민단체에서 서미야를 고발했습니다. 삼전릭스 단일 ETF 레버리지를 정청래 후보가 입법했다라며 방송에 나가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수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나? 정말 중도 보수 놀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정청래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이 있다 하여 결국 고발이 진행되었고,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내부 안에 적폐들을 정리해야 한다. 축제가 되어야 될 정당대회가 혐오와 분열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친석계들에 대한 당원들의 응징이 필요할 시점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대장군의 정청래 후보 지지 발언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친명 경향이 아니라 친석계 겨냥, 그들은 보안수사권 여론전이나 시도하고 있다. 지난 1년 대표적인 개혁과제인 검찰개혁 개혁 대상을 모아 개혁 TF를 꾸리고 개혁 프로센스를 지체시키고, 김민석 말하는 거예요. 보안수사 여론전이나 시도하면서 자구우면해온 태세로는 나머지 개혁을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김민석, 송영길이 당선되면 개혁이 어려워진다. 자, 이렇게 해석을 또 했습니다. 기사에서도.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혁을 책임지우려면 그 걸맞는 일꾼을 뽑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서 추미애 대장군께서는 정청래가 제격이다. 자,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네. 대통령님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솔직히 대통령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게 3주 전에 SNS에 올라왔을, 이 사진이 올라왔을 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고, 우리가 방송했을 때도 아무도 이야기가 없었고, 심지어 오마이뉴스에
막 여러 가지 사진들이 떴을 때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신천지란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게 그렇죠.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우리 박시영 TV가 뭐 조작을 했다. 왜 신천지로 만들어 버리냐. 왜 연관시키냐. 이렇게 하면서 지난 주말에 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저 정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저를 그 인재로 발탁해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정말 닮고 싶은 분인데 지금 주말이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정 때문에 너무 바쁘신데 신경 쓰이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고요. 또 한 분은 저는 정청래 후보님께도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좀 도움이 돼보고 싶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자, 이제 호남이 응답할 때입니다.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드디어 호남의 첫 관문 전북에 들어섰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일주일 남은 시점입니다. 과연 호남의 당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매우 궁금한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이재명 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 이 부분은 이미 공언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가장 민주당다운 당대표가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와 별개로 민주당의 그 정신에 걸맞는 대표가 누구인가? 그 대표를 뽑는 거죠.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정청래 후보 후원회장이신 이해찬 대표님의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팀 정청래 잘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에게 꼭 전해달라. 이렇게 버텨주고 의연하게 깃발을 세워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저는 올 초에 이해찬 대표님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베트남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베트남 의료진이 보여준 의료 차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뇌가 정지됐냐 정지되지 않느냐만 저희에게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 차트 속에 이해찬 대표님은 뼈뿐만 아니라 내장이 전부 녹아서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뼈골까지 그리고 내장까지 세포까지 다 공익을 위해 바치시고 가셨구나. 그래서 그 차트 속 글자들이 지금도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10%만이라도 그 정신을 제가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에 도전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보다 더 중요한 게 당대표인데요. 그러면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지키고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총선 승리를 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시킬 대표가 누굴까? 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청래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상대 후보 쪽에서도 저에게 같이 하자는 제안이 더 앞에 있었는데요. 저는 정직하지 못한 후보와는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저는 어제 대구 경북에서 연설을 하다가 연설이 중단되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단상에 올라갈 때부터 조롱이 시작됐고요.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제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 그랬더니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지 우발적 행동이 아닙니다. 예, 기회주의자는 배신합니다. 기회주의자에게 의원 한 자리는 줄 수 있어도 절대 지도자로는 못 모시겠습니다. 벌써?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꼭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안 그러면 민주당이 위험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586인데 586답지 않았고 늘 유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정치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떨리고 불안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참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청래 후보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누군가 후보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누군가 후보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을 거다. 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원 여러분 맞죠? 그래도 후보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옛날처럼 잡혀가지 않잖아요. 우리 물고문 안 당하잖아요.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그런 일 안 겪잖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님 힘내시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를 지키는 누군가가 되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만나고 끝나지 말고 돌아가시면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돌리고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민주당의 중심을 지킬 이해찬 정신을 지킬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